성공은 강태준에게 신의 다른 이름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건설사의 대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변했고 그의 발 아래에는 부와 명예가 융단처럼 깔렸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 공허를 채워준 것은 단 하나의 쾌락, 바로 도박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의였다. 강원랜드의 소란스러움, 마닐라의 후덥지근한 열기,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네온사인. 승리의 짜릿함은 성공의 연장선이었고 패배의 쓴맛은 더 큰 승리를 위한 자극제일 뿐이었다. 그는 지는 법을 몰랐고 자신의 운을 맹신했다. 균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탐욕은 둑을 넘어선 강물처럼 불어나 이성의 둑을 허물기 시작했다. 건강했던 삶의 기반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운명의 땅 마카오로 향했다. 마카오 갤럭시 호텔 최상층,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VIP룸. 용의 심장에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울의 하우스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숨막히는 부와 긴장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공기는 점성 높은 꿀처럼 무겁고 달콤했다. 최고급 시가 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향수, 그리고 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방의 중앙, 붉은 벨벳이 깔린 바카라 테이블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몸에 달라붙는 치파오를 입은 여자였다.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칠흑 같았고 입술은 핏빛처럼 붉었다. 릴리. 그녀의 아름다움엔 독이 서려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맞춤 제작한 실크 셔츠를 입고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를 느슨하게 차고 있는 남자, 빅터 첸이었다. 마카오에 떠오르는 젊은 타짜. 그는 10만 홍콩 달러짜리 칩을 물 흐르듯 굴리며 태준을 훑어보았다. 서울에서 큰 돈을 만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마카오의 물이 너무 차갑지 않길. 도발이었다. 강태준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자리에 앉았다. 걱정 마시죠. 찬물에서 수영하는 건 이골이 나서. 릴리가 얼음이 담긴 크리스털 잔에 황금빛 액체를 따랐다. 용의 심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술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죠. 사람들은 이걸 지옥의 꽃이라 부르더군요.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에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잔을 들이켰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심장은 뜨거워졌다. 온몸의 감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는 기분. 그는 자신이 이 판의 지배자라고 착각했다. 게임은 광기로 치달았다. 탐색전은 짧았다. 태준은 지옥의 꽃이 가져다준 용기로 과감하게 배팅해 초반 흐름을 잡았지만 빅터 첸은 미동도 없었다. 판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침내 2천만 홍콩 달러에 이르렀다. 회사 돈까지 끌어모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콜.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딜러의 손이 우아하게 움직여 카드를 뒤집었다. 플레이어 2, 뱅커 7. 패배. 완벽하고 잔인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배였다. 그의 눈앞에서 산더미 같은 칩들이 소리 없이 빅터 첸의 앞으로 쓸려갔다. 그건 단순한 칩이 아니었다. 그의 회사, 그의 집, 아내의 미소와 딸의 미래였다. 사기야. 이건 사기야. 그의 포유에 빅터 첸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패배한 개는 짖는 법이지. 모든 것을 잃은 강태준에게 빅터 첸은 마지막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단 한 판. 그가 이기면 모든 돈을 돌려주고 지면 릴리를 빅터에게 바치고 그의 구두를 핥은 뒤 개처럼 기어나가라는 것.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도박이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지옥의 꽃이 심어준 광기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했다. 좋아. 카드 돌려. 빅터 첸은 직접 카드를 펼쳤다. 규칙은 단 한 장을 뽑아 높은 쪽이 이기는 것. 강태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카드를 뽑았다. 스페이드 J. 하지만 빅터 첸은 애초에 2장을 뽑는 사기를 쳤다. 그는 낮은 다이아몬드 8을 먼저 보여주며 그에게 희망을 안겼다가 마지막에 숨겨둔 스페이드 K로 그의 영혼을 나락으로 처박아 버렸다. 이 개새끼가. 이성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은 깨진 위스키 병을 들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한들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졌으면 약속은 지켜야지. 팔자. 그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을 당한 채 홍콩의 비릿한 쓰레기장 뒷골목에 버려졌다.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강태준의 폐를 찔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이름 없는 패배자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깨달았다. 힘으로도 운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방법은 하나, 그들이 설계한 판 자체를 부수는 것뿐이었다. 그의 뇌리에 한 이름이 섬광처럼 스쳤다. 다니엘 킴. 코드네임 아키텍트 더 아커텍트. MIT를 2년 만에 졸업한 전설적인 해커이자 디지털 유령. 강태준은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구룡성체의 미로 같은 뒷골목 녹슨 컨테이너 박스로 된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컨테이너 내부는 수십 개의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찬 최첨단 요새였다. 다니엘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의 모든 것을 읊었다. 강태준, 42세, 현직 빈털터리.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여길 찾아왔을까?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당신의 기술과 나의 판이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전쟁. 나는 그들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싶어. 강태준의 눈에서 패배자의 절망 대신 냉철한 기획자의 빛이 번뜩였다. 다니엘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천재는 풀 수 없는 문제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웃는 법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카지노의 심장, 엔젤스 핸드 7 셔플 머신이었다. 다니엘은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기계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었다. 아름답지 않아? 이 안에 인간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밀이 담겨 있어. 하지만 모든 성에는 균열이 있는 법. 그는 기계의 후면 패널을 해체하고 경이로운 내부를 드러냈다. 그는 성문을 부수는 대신 성벽의 미세한 진동을 읽는 사이드 채널 공격을 감행했다. 셔플 머신이 작동할 때마다 CPU가 소모하는 전력의 미세한 파형을 수만 번 분석하여 하드웨어 난수 생성기에 존재하는 0.0001%의 편향, 치명적인 낙인을 찾아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다니엘은 마침내 기계의 심장을 여는데 성공했다. 됐어. 지금부터 저 기계가 416장의 카드를 섞어서 만들어낼 최종 배열 순서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오차율 0%. 그는 아직 섞이지도 않은 카드의 미래를 프린트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셔플 머신을 작동시키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프린트된 리스트와 카드의 순서는 마지막 416번째 카드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다니엘은 쌀알만한 무선 이어피스와 평범해 보이는 스마트폰을 건넸다. 셔플 머신의 소리를 분석해 미래를 속삭여줄 신의 눈이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됐어. 가서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려.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 강태준은 제임스 강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곳에 있었다. VVIP 바카라 룸 체어맨스 라이언. 목표는 빅터 첸의 미국 내 자금줄 미스터 차우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올려두었다. 다니엘의 귀가 열린 순간이었다. 새로운 카드 뭉치가 셔플 머신에 투입되자 그의 귀 속 이어피스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산 완료. 첫 핸드, 뱅커. 내추럴 8. 과감하게 가. 강태준은 연달아 7번의 게임을 이겼다. 그의 앞에는 200만 달러가 넘는 칩이 산처럼 쌓였다. 하지만 카지노 측의 의심이 시작되었다. 핏보스가 허리에 찬 소형 신호 교란 장치를 작동시킨 순간 이어피스에서 들려오던 신의 목소리가 끊겼다. 위기의 순간 신의 눈은 감겼다.
이제 의지할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는 상대의 심리를 읽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차우의 조급함, 그가 뱅커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강태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차우와 같은 뱅커에 쏟아부었다. 기술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꿰뚫은 완벽한 승리였다. 500만 달러가 넘는 칩을 챙겨 룸을 빠져나오며 그는 핏보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미스터 차우에게 전해주시오. 서울에서 온 유령이 안부를 전한다고. 복수의 첫 장은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유령의 소식에 격분한 빅터 첸은 최고의 해결사를 고용했다. 코드네임 에코 에바린. 그녀의 미모는 위장이었고 존재 자체가 잘 벼려진 칼날이었다. 강태준의 은신처인 이탈리아 코모 호수. 에바는 발목을 다친 미술품 딜러로 위장하여 그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호수와 예술, 와인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탐색했다. 서로가 어둠에 더 익숙한 동족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긴장감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마침내 폭발했다. 내 정체를 알고 싶어? 그럼 당신의 모든 걸 걸어봐. 그들의 입술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것은 키스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탐하는 맹수들의 싸움이었다. 이성과 계획은 사라지고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쾌락을 넘어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투쟁이었다. 새벽녘 에바는 잠든 강태준의 목에 손을 뻗었다. 단 5초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난밤 가면을 벗고 서로의 맨얼굴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기묘한 해방감.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해결사와 흔들리는 여자 사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혼란에 빠졌다. 에바의 갈등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죽이는 대신 그와 함께 더 큰 판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리던 밤, 카지노 드 몬테카를로의 살 블랑슈룸에서 그들은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자 올빼미라 불리는 천재 도박사 드미트리 볼코프와 마주 앉았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술들의 전쟁터였다. 올빼미는 미래를 보는 듯한 확률 예측 기술 크로노스 갬빗으로 초반을 지배했다. 그의 플레이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상대의 무의식을 읽고 정신을 교란하는 심리 지배술 영혼의 거울로 반격했다. 올빼미의 완벽했던 계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란의 틈을 타 에바가 움직였다. 그녀는 카드가 스치는 미세한 소리 차이로 패를 읽는 메아리 선별 기술을 사용해 결정적인 정보를 파악했다. 그녀는 시계 페이스의 반사를 이용해 신호를 보내는 유령의 속삭임으로 강태준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마지막 승부. 강태준은 딜러가 되어 눈으로도 포착하기 힘든 카드 밑장 빼기 기술의 정점, 서펀트 코일을 사용했다. 그는 완벽한 셔플을 하는 척하며 에이스 카드 뭉치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켰다. 마지막 리버 카드는 스페이드 에이스. 강태준의 포카드가 올빼미의 풀하우스를 박살내는 순간이었다. 5천만 유로가 넘는 칩이 그에게로 쓸려왔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임무를 수행하는 해결사가 아닌 위험한 승리를 함께 쟁취한 공범자의 희열이 반짝이고 있었다. 몬테카를로에서의 화려한 승리는 빅터 첸을 자극했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파게 만들었다. 강태준의 옛 부하 김 실장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 과거 M&O했던 회사의 군사기술이 빅터 첸에게 넘어갔다는 것. 죄책감에 사로잡힌 강태준은 에바의 경고를 무시하고 홀로 홍콩으로 향했다. 그를 기다린 것은 예상대로 함정이었다. 그는 콰이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한 창고에서 쇠사슬에 묶여 매달렸다. 빅터 첸의 무자비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모르는 사이 그의 모든 움직임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지하 벙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도박사가 아니었다. CIA와 MI6도 실패했던 군사기술 회수작전의 핵심, 암호명 프로메테우스였다. 국정원은 그의 복수심을 이용해 그를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활용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국정원의 오페라 작전이 시작되었다. 창고 주변에서 의문의 폭발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완벽한 혼돈이 조성되었다. 강태준을 묶고 있던 쇠사슬의 전자잠금 장치가 EMP 공격으로 풀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믿고 생존 본능만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그가 국정원이 미리 열어둔 탈출로를 따라 피투성이로 밤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서울의 벙커에서는 작전 2단계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홍콩의 안전가옥에서 에바와 제외한 강태준은 자신이 혼자 힘으로 지옥에서 살아남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를 더 대담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다니엘, 에바와 함께 빅터 첸의 숨통을 끊을 최후의 작전을 설계했다. 목표는 마카오 스카이 팰리스 카지노의 최신부 데이터 센터. 하지만 그의 모든 행운과 위기 극복은 사실 국정원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였다. 빅터 첸이 고용한 악명 높은 청부살인업자팀은 국정원이 흘린 가짜 정보에 휘말려 자멸했다. 유령계 작전. MI6도 뚫지 못했던 데이터 센터의 양자 암호 시스템은 국정원이 마카오 전체 전력망에 가한 미세한 교란으로 스스로 버그를 일으켰다. 작전명 스타더스트. 접근 불가능했던 서버의 마지막 생체. 인식관문은 국정원이 20년간 심어놓은 전설적인 휴민트 카나리아에 의해 열렸다. 카나리아의 노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빅터 첸의 보안팀은 국정원이 송출하는 5분 전의 녹화 영상, 즉 메아리방에 갇혀 엉뚱한 곳만 수색했다. 에코 챔버. 마침내 데이터를 손에 넣고 탈출하는 순간 에바가 인질로 잡히는 마지막 위기가 닥쳤다. 강태준이 복수와 연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함정인 줄 알면서도 거래 장소로 향할 때 평범한 교통경찰로 위장한 국정원 요원 블랙이 처음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 그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하면 당신이 가려던 곳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은 강태준은 더 빠른 길로 향했다. 그 길의 끝에는 구출된 에바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극 내내 함께했던 정체불명의 행운, 그 유령의 실체를. 모든 것이 끝난 후 제네바의 호숫가에서 블랙이 다시 강태준 앞에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강태준이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시인했다. 빅터 첸의 제국은 무너졌고 기술은 안전하게 회수되었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소.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지. 블랙은 2개의 위조 여권과 새로운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건넸다. 하나는 강태준의 것, 다른 하나는 에바의 것이었다. 국정원을 위해 계속 일할 수도, 혹은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에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해결사의 냉혹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는 복수의 끝에서 얻은 것이 승리의 희열이 아닌 텅 빈 공허함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도 명예도 복수도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기 전 소박하지만 온전했던 자신의 삶이었다. 그는 블랙에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오랜 지옥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몇 년 후 캐나다의 작은 해안 마을. 한 중년 남자가 낡은 낚싯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한 여인이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마침내 자신을 올감했던 지옥의 꽃에서 벗어났다. 화려했지만 영혼을 불태우던 그 꽃을 버리고 이름 없는 들꽃의 소박한 행복을 택한 것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인간의 탐욕이 이성을 지배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가장 깊은 나락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성찰하고 겸손해지며 삶의 진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